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깜씨는 의사같이 입고 오셨네요. 의사는 어쩌하고? 끝나고 의사들 만날 일이 있어서 맞아, 그런 경우는 의사인 척 해야 돼요. 의사들 모임에 막 반바지 입고 막 모자 쓰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러면 어색해하지. 그만뒀어?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저희가 보라 말고 이 팟빵 같은 데는 안 올라가는 네. 네, 짧은 영상들을 좀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세브란스 병원 김호수 교수의 치매 이야기 편을 들으시고 네.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리나 킴님이신데요. 나 의사 아닌 줄 알았습니다. 짧지만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느낌표. 네.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게 뒤집어서 읽어보면 길고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아 그렇네. 나이사 디스네 이게. 그렇죠. 나 의사 아닌 줄 알았다.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간만에 짧고 요점만 있더라. 제가 오늘 짧고 요점만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디하게. 네. 네. 자 잠시 후에 좀 이따가 피부과 네. 전문의 또 정형외과 선생님이 또 찍는 이런 짧은 영상들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네. 너무 오디오로만 듣지 마시고 유튜브 들어와가지고 네, 짧은 이건 것들도 유튜브에만 좀- 있나요? 네, 이건 팟빵엔 유튜브에만 없어요. 아, 유튜브에만 그러면 있어요. 이게 괜찮으면 네. 찍어주는 네, 건가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선정 기준이 있었네. 유튜브에 가보면 김 교수님 얼굴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네. 5개가 딱 올라와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크루 중에 콩박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오디오만 하던 시절에는 틈만 나면 자주 부르더니 이제 안 불러. 영상 들어간 다음에 한 번도 안 부르는데 그거는 나의 외모 때문인 거냐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진지하게 답변하진 않으셨죠? 진지하게 답변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렇다고. 사실 예전에는 이것만 잘 털면 그냥 우리가 무조건 모셨는데 최근엔 조금 신경 쓰게 되네요, 그죠? 그러게요. 네. 오늘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건물주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짧지만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람이 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네, 올소님 불쏘치약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사연에서처럼 만 4.5세인데 충치가 있어서 신경치료를 받았어요. 불쏘치약을 쓰고 싶은데 문제는 아이가 멘톨량을 너무너무 싫어하네요. 큐땡땡을 쓰면 맵다고 울고 양치를 거부해요. 아이용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과 향의 치약은 영구치용도 대부분 700ppm 정도의 그마저도 연마도가 높아서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아이용 자일리톨 달콤한 치약에 큐땡땡을 섞어서 닦아주고 이야, 있어요. 진짜 사랑이 넘친다. 질문 1. 이렇게 섞어 닦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2. 불소 농도가 낮아도 많이 사용하면 효과가 좀 나아질기요? 네. 그렇게 써져 있지만 네, 효과가 좀 나아질까요? 네. 불소 농도 500인 치약을 손가락 한 마디씩 짜서 닦이는 건 어떨까요? 질문 3. 큐땡땡에서 아동용 무멘톨 플러스 자일리톨 플러스 불소 적정 함량의 제품을 출시할 계획은 없나요? 진짜 꼭 필요합니다. 큐땡땡 오리지널 제품보다 3배쯤 비싸도 구입할 의사가 있어요. 네. 자녀에 대한 일단 사랑이 느껴지고 지금 네. 오리지널보다 3배 비싸면 보통 치약보다는 뭐 한 9배, 10배 비싼 그렇죠. 싼 저- 치약은 또 건데. 나름대로 네. 10개 묶어서 얼마 이렇게 맞아, 팔잖아요. 맞아. 예. 자, 근데 저도 큐땡땡 쓰는데 음. 멘톨량 나는 게 이거 있어요? 큐라텐 말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큐라덴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치약을 큐라덴 큐라덴을 쓰면 맹맹한데 좀. 맛없다고 다들 이런 그러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맛도 없고 밍밍하다고. 거품도 안 나고. 그쵸, 거품도 거품 안 덜 나죠. 나고. 근데 전 이제 그거 아니면 다른 치약은 너무 강하더라고요. 지금 하여튼 이분의 질문 섞으면 어떠냐? 500짜리하고 1,500을 섞어서 반반 쓰면은 얼마야? 한 750? 그쵸, 과학적인데? 나오지 않느냐? 어? 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분,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 저분 이과거든요. 예, 저 보긴 저렇게 보여도 이과입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죠. 네. 예, 그러니까 섞어서 쓰시는 건 힘들기도 하고 농도도 오히려 낮아지니까 네.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예. 750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도 1,000은 돼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고 이거 많이 잠깐만. 사용하면 아이용 500에 네. 500을 요만큼 하고 1,500짜리를 좀 더 그러니까 1대 2의 비율로 섞어. 그러면 한 1,000쯤 되잖아. 그러면 대충 될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면 음.
근데 그걸 또 요걸 얼마나 짰느냐 고민하셔야 될 이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지 않네. 일단 1번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 500. 낮을 것 같다. 네. 그다음에 500, 두 번째 질문하신 거 많이 사용하면 효과가 있냐? 많이 사용하면 배만 불러요. 예. 그리고 치약이 많으면 거품이 많이 나서 아. 별로 오히려 안 좋죠. 네, 칫솔 털이 이에 닿는 거를 막습니다. 음. 그러니까 치약 많이 자는 거는 별로예요. 중요한 건 치약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에 접촉하느냐지 양은 아니거든요. 지금 나이면 보통 쌀알 크기로 쓰라고 그럽니다. 너무 적은데. 예, 쌀알 크기. 쌀알. 네. 그다음에 질문 콩알도 3번에 아니고 쌀알. 콩알은 6세 이상. 아. 어른도 다 콩알. 애들은 쌀알. 그렇습니다. 예. 콩도 메주콩, 강낭콩, 초록색 완두콩. 아, 초록색. 완두콩. 네, 초록색 완두콩 사이즈입니다. 팥 아닙니다. 네, 제크와 콩나무에 나오는 거 초록색 완두콩. 질문 3번은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없나요? 이것도 제가 알 수는 없죠. 그죠? 뭐 회사에서 제품을 스위스 출시하는지 치약인데 신제품 그렇죠. 출시 계획을 왜 올수한테 네, 물어봅니까? 제가 알 방법은 없는데 이게 궁금하시면 치약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 있어요. 오. 일단 1000ppm쯤 들었고 네. 네. 그다음에 모든 성분이 식물성이고 그 식물성이라 치약에 수박맛 치약이 있어요. 수박 맛. 예. 계속 짜서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써봤는데 맛이 있어요 치약이. 그리고 향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자일리톨이 들었고 먹는 거 아니야? 멘톨이 애들이? 없어요. 예. 딱이네요. 예, 그게 딱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 큐라덴의 하얀색 치약보다 치약이 좀 비싼데 비싸도 사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예, 그거를 사서 쓰시면 어떨까라는 이름 생각이에요. 알려주세요. 그것도 그것도 큐라덴이에요? 큐라덴 예, 거예요. 큐라덴에서 나온 수박 제품인데 맛이야? 제목 이름이 비유예요. 비유. 비유? 예, 비유인데 예, 그 치약이 맛이 6가지인가 7가지인가 있어요. 비유가 안 좋은 사람들. 예. 영어예요, 영어 비유. 예. 점점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쓰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식물성이라 유해 성분도 전혀 없고 네. 예, 쓸만하실 것 같아요. 여기 말씀하신 게 다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판매한다는 좋네. 말씀인 예, 거죠? 팔아요. 워낙에 큐라덴 홍보대사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제품 지금 출시 계획을 여쭤보잖아요. 큐라덴이 올석 건줄 알아. 이 양반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원래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보이죠? 그 질문 1에서 500하고 1500짜리를 섞으면은 대충 1000 그 되지 질문은 않느냐. 그러네요. 네. 500에 1500이니까 500에 1500을 섞으면은 1000쯤 되잖아. 그렇게 될 것 같으네요. 그것도 나쁘진 해볼만 하다 뭐 이거는 해볼만 오히려. 하죠. 귀찮은 거 오케이, 빼놓고는 알겠습니다.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네. 예. 닉네임이 없으심이라는 분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저는 깜신님이 계신 대전에 거주하고 어. 있는 어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반가. 이웃 사촌이시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40대 초반이면 비염을 친구잖아. 비염을 앓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른 계절은 비염으로 크게 고생하지 않는데 요즘 같은 초가을 날씨만 되면 약을 먹어도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도 나고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실내에 있으면 비염 증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밖에만 나가면 눈물 콧물이 줄줄 너무 괴롭습니다. 궁금한 점 첫째 요새 이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1번 넘버링을 자꾸 막 하시네. 첫째, 둘째, 셋째. 너무 쓸데없이 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요점만 첫째. 얘기하는 거예요. 비염이 알레르기처럼 항원이 있어서 심해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짧고. 네. 요점만 간단하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둘째, 겨울 같은 추운 날씨에는 크게 반응 안 하는 비염이 초가을에 약간 쌀쌀한 날씨에는 왜 이렇게 심해집니까? 추운 날씨에는 오히려 이제 이 가을철에 날리는 그 꽃가루들이 있어요. 항원이 늘어나는 항원들이. 네네. 그런 항원들이 추운 날씨가 되면 잠잠해지죠. 오호. 그래서 오히려 추운 날씨에는 거꾸로 비염이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뵙는 환자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봄, 가을. 가을에. 네, 봄, 가을에. 그런데 꼭 2번 오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가을에만 오세요.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봄철에 많이 날리는 꽃가루에 취약하신 분들이 계시고 가을철에 날리는 꽃가루에 취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벚꽃형과 코스모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벚꽃 비염, 코스모스 비염이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진짜로 그 그래요. 1년에 한 번 보는 분들을 한 20번 더 보면 이제 깜씨는 정년퇴임 하겠네요. 이렇게 뭐 빨리 보낼 일 있어요? 대학에서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로 애들이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네요. 아 진짜요? 제대를 하고 돌아와서 인사를 해요. 좀 더 대 보세요. 결혼해요? 제가 교정 치료했던 애가 애를 데리고 와요. 얼마나 서글픈지 아세요, 그게? 그렇구나. 걔한테 애 엄마라고 존댓말 해야 되고. 애 엄마라고. 애가 애였던 애가 그렇죠. 애 엄마가 아, 돼서 겨울보다 가을이 심한 이유는 기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항원의 네, 양이 네. 중요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같이 약으로 잘 안 잡히는 비염. 네네.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이게 약으로 안 잡힌다고 하면 꽤 알레르기가 심하신 편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게 한 번 코가 이제 전문 용어로 뒤집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 감을 아 전문 용어구나. 어깨 전문 용어로 네. 뒤집어진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코가 한 번 감작이 되면 항원에 감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감작 그러니까 항원에 한번 놀라면 전문 용어로 뒤집어지면 그래서 처음에 놀라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먼저 치료를 시작해야 돼요. 꽃가루가 날리기 전에 조금 전에. 근데 내가 알레르기 비염인지 아닌지 이미 한번 뒤집어져야 아는 거잖아. 아니 해마다 오신다니까. 아. 해마다 오시니까 그분들한테는 제가 꼭 미리 어. 오셔가지고 스프레이를 먼저 뿌리기 시작하셔라. 그러면 약 먹는 횟수가 훨씬 줄어요. 오. 작년에도 이맘때 고생했으니까 고생하기 전에 내년엔 와라. 그렇죠. 아. 그렇죠. 1년마다 그래서- 리셋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기적으로 안 오신 분들한테는 스프레이를 좀 덜 강조하는 반면 그렇게 해마다 딱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강조하죠. 조금 미리 뿌리시고 지나갈 때까지 하루에 한 번만 유지하시면 약 거의 안 드시고도 버틸 수 있다. 좋다. 약을 매일 드시던 분들이 건너 드실 수 있다. 2알 드시던 분이 한 알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닉네임이 없으신 이분. 네, 네. 이분이 실내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눈물 콧물 난다는 것도 그렇죠. 바깥에 학원이 바깥에 훨씬 있는 많기 때문에. 학원들이 본인한테 자극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동안 비염을 오래 앓으셨는데 네. 아무도 이런 설명을 안 해줬나 봐. 나의사 말고는. 그런가 보네.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제가 치과에서도 자 충치가 이래서 생겨요. 그런 얘기를 하면 50평생인데 40평생인데 치과에서 충치 왜 생기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예, 이거 치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만 주로 하고 예, 그러니까 나의사를 보시든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일반 병원에서 안 가르쳐 줘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데 왜 구독자는 아직도 2,500명밖에 안 되는 걸까요? 아직도? 아직도 내 언제- 개인 채널도 못 따라왔어? 언제 10,000명, 20,000명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출연진 중에 여기가 좀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확 끌리는 사람. 조금 젊은 사람들로 바꿔야 하는 거 예, 아닙니까? 좀 땡길 만한 얼굴. 뭔가 좀 우리도 바깥으로 카메라를 들고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거 들고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상훈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잘 듣고 있는 청취자인데요. 문의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검색해봤는데도 안 나와오더라고요. 치주낭에 대해서입니다. 치주낭이 뭐예요? 일단 이하고 잇몸이 원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손가락은 안 넣고 꼬챙이를 집어넣으면 그 잇몸 사이로 이렇게 꼬챙이가 쭉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빨하고 잇몸이 이렇게 들떠 있는 거죠. 근데 바깥에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잇몸뼈가 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치주낭이 있다라는 거는 와우. 이빨 주변에 치아 주변에 주머니가 있다. 그 근데 얘기는 그 주머니가 예. 단순히 붙어있던 게 떨어지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잇몸뼈가 치아가 녹은 거다? 녹아서 뼈가 녹는 거죠. 치아를 잡고 있던 뼈가 녹아서 치아를 없어져서. 잡고 있던 뼈가 예. 녹아서 빈 공간이 생긴. 네, 주머니. 그게 치주낭입니다. 그거 되게 무서운데. 네, 거시기 한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이 빠지는 전체 자, 증상이에요. 그렇죠. 압축이 된다니까. 계속 갑니다. 질문. 평소 오른쪽 위 어금니 뒤쪽 잇몸에서 피가 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2달 전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 손가락을 넣어보니 심한 악취가 나서 그날로 스케일링 예약 후 치료를 받았으나 냄새는 여전하여 치과에 재문의하니 잇몸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잇몸 치료 진행했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치주낭이 깊이 생겼고 치아는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잇몸 치료만 했습니다.
치료 후 며칠 동안 냄새가 없어져서 괜찮았는데 요 며칠 동안 다시 냄새가 납니다. 어쩔까요? 칫솔질은 예전 방송에서 잘 듣고 하루 3번, 특히 자기 전에는 꼼꼼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치주낭 관리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로 제가 가는 치과에서 치아에 금 간 곳이 있다고 크라운 제의를 하시는데 꼭 치아를 다 밀고 덮어 씌우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소 불편한 건 없고요. 전에 치료할 때 충분한 설명 없이 크라운 씌운 게 있어서 이번에는 최대한 치아를 살리고 싶은데 다른 방법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꾸벅.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 끝났어. 질문이 끝이 안 나. 질문이. 세 번째. 음식 섭취할 때 치주낭이 있는 곳은 음식을 피해서 씹으면 그나마 좀 효과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 치아에 금 간 곳이 있어서 크라운을 해라. 그 얘기는 치아를 완전히 이렇게 금으로 덮어 씌우거나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금이 갔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이가 반으로 쪼개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쩍. 예. 그러면 뽑아야 돼요. 아. 그런데 이 금이 다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놔둘 거냐, 아니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게 바깥쪽에서 보호대를 채울 거냐, 이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치과에서 보기에 여기 금이 갔어요. 그건 금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깨졌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뭘 꽉 씹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파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뼈가 잡고 있으니까 평상시엔 이가 깨져서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꽉 물면 벌어지는 게 깜짝 놀래요. 놓으면 또 괜찮아져요. 이렇게 되면 안타깝지만 뽑아야 돼요. 이건 손끝까지 있는 저 밑에까지 다, 예. 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나오기 전에 씌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씌우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에 쓰신 치아를 최대한 살리고 싶은데 씌우는 게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우님은 금 조금밖에 안 갔는데 예. 그 치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는 왠지 그렇죠. 아깝다. 예, 치아를 그런 좀 생각이 살릴 드실 수 수 있어요. 없느냐라는 네. 건데 그게 오히려 살아 있는 거다. 그 예. 보호막 속에서. 그렇죠. 지금은 씌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요건 이제 씌우세요. 뭐. 요게 답이고.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왼쪽 마지막 어금니가 똑같은 상황이 돼서 씌운 상태입니다. 네, 금이 위안은 가서요? 안 되네요. 네네네. 이런 일들이 나이 먹으니까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그렇다면서요. 뭐 나이하고도 상관도 있지만 네. 습관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꽉 악무는 습관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 딱딱한 거 많이 씹으면 또 이럴 수 그것도 있다면서요.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외부의 힘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가 깨지는 건데 그것도 이가 약해졌으면 더 잘 깨져요. 그 약해졌다는 얘기는 칫솔질 꾸준히 안 된 분들이 더 약해져요. 근데 지금 치주낭이 있으신데 왼쪽 아니다 오른쪽 어금니 뒤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 이렇게 거죠. 이렇게 누고서 이렇게 맡아보니까 냄새가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 얘기는 손가락에 그게 묻어 나올 정도면 거기에 정말로 음식물 썩은 게 이렇게 누적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번씩 양치를 꼼꼼히 하신다고 하지만 안 닦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음식이 거기 껴서 안 닦여요. 그럼 그 음식이 썩겠죠. 예. 그래서 고상하게 얘기하면 세균에 의해 분해가 되는 과정이 생겨요. 그게 썩는 거죠. 예. 고급지다. 그죠? 예.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 중에 그 독소 물질로 인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붓습니다. 디톡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이는 라디오 네. 이게 이제 이란 말이죠, 이렇게. 네. 보이는 근데 거 아니에요? 잇몸이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여기가 안 닦였어요. 그럼 잇몸이 부어요. 그럼 이렇게 부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틈이 생기겠죠.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면 음식이 더 끼어. 그렇죠. 잘 안 닦여요. 그럼 더 붓고 그 밑으로 계속 뼈가 녹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이 안을 닦아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싹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며칠 냄새가 안 났어요. 근데 또 껴요. 또 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으시면 냄새가 안 나고 질환이 중지가 되는데 그게 매일 드시니까 그 자리가 또 붓고 뼈가 녹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면서 나중에 이가 흔들려요. 근데 지금은 참 다행스러운 건 치과에서 잇몸뼈는 그런 대로 괜찮다. 그러니까 잇몸 치료를 하자. 잇몸 치료라는 건 내가 저 깊이까지 깨끗이 닦아줄게. 그랬더니 며칠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양치질이 안 되니까 또 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칫솔질하는 방법을 바꾸셔야지 해결될 문제예요. 첫 번째로는요.
양치질이 잘 안 되고 계신 증거예요. 그 치주난 구멍 난 거를 네. 뭐 이렇게 메꿔버리면 안 돼요? 시멘트 같은 거 부어가지고? 그러면은 시멘트는 안 될 거고요. 응, 뭐 좀 좋은 재료로라도 메꾸면 안 돼요. 되나요?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치아 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잇몸 뼈가 있고 그다음에 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아 뿌리와 잇몸 뼈가 꽉 붙은 게 아니고요. 가느다란 인대로 묶여 있어요. 실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채워지는구나. 예, 그 사이는 항상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살짝 잇몸이 또 덮고 있어요. 그래 여기다 뭘 채워 넣어서 메꾼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칫솔질이 안 됐다, 안 되고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잘 닦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는데 그 잘 닦는 게 일단 칫솔질을 저 안에까지 꼼꼼히 넣어서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치간 칫솔을 꼭 쓰셔야 되는데 요 부분을 잘 못 닦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칫솔질 할 때 이걸 들고 이렇게 닦는단 말이죠. 근데 저 뒤를 닦겠다고 입을 크게 벌리시면 이 칫솔이 뒤에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금니 뒤쪽 위에가 잘 안 닦입니다. 이게 아래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벌리면 여기서 만져지는 뼈, 요게 아래턱인데 이게 이렇게 벌어져서 나오면서 뒤에 어금니를 덮어요, 윗니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에 어금니 바깥쪽을 닦으실 거면 일단 입을 살짝 다무셔야 칫솔이 들어갑니다. 크게 벌리시면 절대로 안 들어가요. 칫솔을 입에 넣고 입을 닫은 상태에서 닦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칫솔을 넣어서 맨 뒤에 쪽까지 닦으시면 지금 상태보다는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음식 섭취 시에 반대쪽으로 씹으면 효과가 있냐? 반대쪽으로 씹으면 그쪽에 음식이 더 낍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주당 있는 쪽이에요. 왜? 여기서 씹는데 이쪽으로 간다고요? 다져진 음식물이 절로 쌓여요. 예, 저작된 음식물이 그 더 쌓일 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똑같지 경우 않고? 더 쌓입니다. 왜 그렇지? 왜요? 이쪽은 저작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음식물이 돌고 침이 섞여요. 예, 그런데 저쪽은- 다져진 음식물은 저쪽에서 누적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건가요? 그러면? 우와. 그러면은 오히려 치주당 있는 쪽으로 음식을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양쪽으로 다 씹으세요. 그리고 닦으세요. 이야.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쪽이가 아파요. 그래서 여기를 잘 못 씹겠어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씹잖아요. 그럼 이쪽이 훨씬 더 빨리 망가지세요. 그럼 음식이-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단 치료받고 칫솔질 깨끗하게 하시고 양쪽으로 균등하게 씹으시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균형을 잡는 게. 그 왜 내 이가 아픈 거 같지? 치주낭 같은 거 없고 네, 병이 하나도 없이 완전 건강한 치아,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예.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버릇으로 예. 한쪽으로만 계속 음식을 먹으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그쪽 뺨이 살이 쪄요. 발달을 해서. 근육이 발달하는 네, 거죠. 근육이 네, 발달해서 그쪽 그러니까 얼굴에 비대칭이 생길 수 비대칭이 있죠. 되고, 또 예. 그다음에 그쪽 이가 많이 달아요. 많이 오른쪽에 쓰니까. 예. 하여간 양쪽으로 씹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상우님 화이팅. 닉네임이 없으심님도 화이팅. 모두 화이팅. 다람이님도 화이팅. 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고요. 나이사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